이항법. 이항법을 금지했던 조선. 조선은 농업국가였고 국가 생산력의 절대 다수를 농업에 의존했다. 때문에 농업에 거는 기대가 남달랐다. 그런데 조선은 개국 초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줄곧 모내기를 법으로 금지했던 나라였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항법이야말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인데 이걸 왜 금지했단 말인가? 모내기법, 즉 이항법은 고려 말부터 우리나라에 이미 소개가 된 농법이었다. 모판에 씨를 뿌려 어린 벼를 자라게 하여 논에다가 옮겨 심는 방법은 여러 이점이 있었다. 이런 모내기법은 중국에서는 이미 12세기 남송 시절 때부터 보편화되었고 일본도 14세기 무로마치 시대부터는 일반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항법을 실시한 뒤로 중국과 일본은 생산력 향상으로 경제가 향상되고 인구가 급증되는 양상을 맞게 된다. 이항법을 실시한 후로 중국은 인구가 1억을 훌쩍 넘을 수 있었고 일본도 인구가 17세기에 이미 2천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조선은 그렇지가 못했다. 이항법을 원천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은 개국 초부터 귀족들의 수탈을 받고 안정적으로 민생을 다스렸기에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16세기 말부터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자 곧 정체되기 시작했다. 시기별 조선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의 모습이다. 인구가 정체된 원인으로는 외란과 호란도 있었지만 직파법에만 의존했던 낮은 농업 생산력도 중요한 문제였다. 직파법은 벼씨를 직접 뿌려 재배하는 방법이야. 하지만 전통시대는 인구가 곧 국력이던 시절이라서 낮은 생산력은 국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국력의 약화는 결국 외세 침입의 단초가 되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조선 전기에는 이웃 국가들이 모두 모내기법을 하고 있었건만 오직 조선은 직파법을 고수하도록 했던 것이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땅을 가진 사람들은 점차 모내기법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17세기 후반 세계 곳곳을 휩쓸었던 한파와 가뭄 속에서 조선은 두 번의 대기근으로 200여만 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빠르게 극복하고 되려 이 기간 중 500만 명의 인구가 더 늘어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기근으로 200만 명이 죽고도 500만 명의 인구가 이 시기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다. 바로 이항법 때문이다. 조선이 이항법을 금지했던 이유. 조선 정부도 이항법의 장점을 익히 알고 있었다. 전하, 차라리 이참에 이항법을 허락하심이. 이항법을 하면 수확량은 늘어나고 가을거지가 끝난 논에다가는 보리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으니 전하, 허락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항법은 그야말로 물먹는 하마이옵니다. 평소 이항법은 그 효과가 상당하다 할 수 있겠지만 가뭄이라도 들면 물이 없어 그의 농사는 완전 망치고 맙니다. 그럼 직파법은 괜찮다는 말이오? 직파법은 그래도 최소한 기본은 합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이항법의 탁월한 효과를 알면서도 물 부족을 근심하여 이항법을 로또로 치부했던 것이었다. 실제로 중국의 강남 지역과 일본에서 이항법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그 지역의 풍부한 강수량에 있었다. 하지만 조선은 이들 지역보다 강수량이 많지도 않았고
비가 오더라도 여름에만 집중해서 오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이런 물 부족은 저수지의 치수 사업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조선 정부가 이항법을 막고자 했던 중요한 이유는 또 있었다. 바로 양민의 몰락. 이항법은 생산력은 높았지만 노동력은 이전의 방식보다는 오히려 덜 들었다. 때문에 이항법을 하면 필연적으로 양민들이 몰락하고 세금 낼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게 조선 정치인들의 고민거리였다. 여기에는 조선에 낙후된 세제를 꼬집어 봐야 한다. 오늘날의 세금은 부유한 사람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상식인데 당시의 양반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거기에 양반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노비 또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물론 외거노비는 세금을 냈다지만 그래도 세금의 주축은 양민이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양민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가장 많을 때라고 해봐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되지 못했다. 때문에 그나마 없는 양민들인데 이항법을 시작하면 필요한 노동력이 대폭 줄어들어서 소작농을 하던 양민들이 크게 몰락하고 결국 노비의 수가 많아질 것이라는 게 당시 국왕의 생각들이었다. 때문에 이항법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부르주아의 출현을 경계하던 조선의 정치인들. 유럽이 산업혁명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부르주아라는 부유층의 출현 때문이었다. 본시 경제라는 것은 일단 돈이 한 곳으로 모여야 커다란 사업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장사도 목돈이 있어야 해볼 수 있는 곳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 정치인들의 경제 마인드에는 도통 자본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농업 외에는 다른 산업을 생각하지도 못했다. 때문에 이항법을 두고 이런 희한한 논리로 배격하기도 했다. 이항법을 허락하게 되면 일손이 줄어들어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이 대거 발생합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잃은 농부들은 유랑걸식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산으로 들어가서 산적이 될 겁니다. 농업이 없으면 상업을 하게 하던지 다른 상품 작물들을 재배하게 하던지 했으면 조선시대는 훨씬 더 풍요로워졌을 텐데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이 생각하는 경제적인 수단은 오직 농업이었고 그것도 곡물농사 외에는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익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능은 이항법을 마다할 리가 없었다. 자기 땅을 가진 농민이라면 누군들 이항법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결국 18세기가 되면 물대기만 할 수 있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항법을 하려 했다. 때문에 농촌사회에서도 점차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넓은 땅을 경작하는 광작과 그에 따른 분홍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러자 점차 농업은 소비를 위한 생산이 아닌 이윤 추구를 위한 영농의 형태로 진화하기도 했다. 또한 이항법의 보급으로 이 시기의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18세기 중반 조선 전체의 인구는 1800만 명으로 세계 7, 8위의 인구 대국이었고 일본의 70%까지 육박하기도 했다. 통일신라시대 이후 우리 역사상 일본과의 인구 격차가 이토록 적게 났던 시기는 18세기 말고는 없었다. 현재 남북한의 인구수는 일본의 60% 수준이다. 결국 국가에서는 그토록 하지 말라고 생트집을 잡았지만 조선 후기 국력을 향상시키는 데 일대 공헌을 했던 것은 조선의 정치가들도 아니고 사상가들도 아니었다. 그저 순박하고 이기적인 농민들이었다.